네, 안녕하세요. 코드민입니다. 오늘 알아볼 제품들은 여러 개예요. 이 케이블들 보이시죠? 케이블들이 지금 총 5개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케이블들을 가지고 측정도 하고 소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블들이 총 5개가 있어요. 다 브랜드도 다르고 가격대도 다 다릅니다. 뭐 제일 저렴한 요 10,000원 정도 하는 국산, 뭐 혹시 뭐 중국산 뭐 그런 라인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라 했던 벨덴 1192A 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담 프로그레이드 클래식 XKE 마이크 케이블, 그냥 스탑 코드 아니고요. 2심짜리 마이크도 있고, 여기는 이제 클로츠 MC5000 케이블로 만들어진 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좀 얘네들과 좀 다른 성격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쿠스틱 리바이브의 케이블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케이블을 바꾸면 소리가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좋아진다, 어느 게 어느 거보다 낫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쓰는 케이블 있잖아요. 뭐 카나레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케이블들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게 이 벨덴 1192 이 케이블이 괜찮아서 제가 이 케이블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제 어쿠스틱 리바이브 케이블을 이거를 이제 사용해보면서 그러면은 혹시 다른 케이블도 또 어떨까?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저희 프로 오디오 쪽에서 평이 좋은 클러치 케이블,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 클래스에 있는 MC5000 케이블로 만들어진 라인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진짜 싼 라인은 어떨까? 그래서 이 라인도 같이 측정도 해보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담, 요거는 좀 나중에 추가된 케이블이라서 여러 가지 얘네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많이 못 해보긴 했는데 이 케이블까지 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케이블들 리뷰들이 많이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요 DATS3, 데이톤 오디오에서 나오는 DATS3라는 요 임피던스 측정 장비인데요. 스피커의 유닛을 측정하거나 뭐 그럴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요걸로 해서 임피던스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테스터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요런 그래도 나름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이 케이블들의 각 임피던스도 한번 측정해보고, 실제로 이 마이크 라인들을 연결했을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궁금해서 그것도 측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쓰는 뭐 레셔널 코스틱사의 스마트 I/O 인터페이스 사용하고, 측정 마이크는 멜랩사 제품을 사용했고요. 스피커는 뒤에 보시는 요 야마 HS8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스닝 하는 동안에 사용했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모투 M2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서는 출력단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사용 후기를 듣기 전에 먼저 스펙과 측정 자료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스펙을 살펴볼 텐데요. 저도 전자적인 그런 지식은 없다 보니까 일단 단순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그냥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코멘트가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로츠 M5000이고요. 단면적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0.5mm 정도의 단면적을 갖고 있고, 전정 용량이 17 정도 됩니다. 피트당이에요. 피트당이니까 30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임피던스는 45mm 되고 1km당.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톤 오디오 DATS3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0.19265옴이 나왔어요. 3m 기준입니다. 모든 케이블들은 다 3m로 재단을 했고요. 모두 다 뉴트릭의 골드 커넥터를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0.19265옴의 케이블 측정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합류했던 반담 프로그레이드 클래식 XKE 케이블인데요. 약간 얘가 수치가 좀 희한해요. 이게 몇 가닥은 은선으로 되어 있고 몇 가닥은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28개의 0.1mm 28개가 합쳐져서 0.22의 두께를 보인다고 하는데 약간 좀 두께가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이 전정 용량도 미터 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미터가 일단 이 피트보다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낮은 정전 용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피던스는 좀 높은 편이에요. 이 케이블이 얇다 보니까 좀 임피던스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은선이 들어갔다고 했죠? 은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전정 용량이 요 옆에 비교했을 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렇게 높아 보이긴 하지만 미터 단위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측정했을 때 임피던스도 0.34554 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벨덴 1292는 0.2mm. 이거는 심선 한 가닥의 두께니까 쿼드 방식이거든요. 쿼드 방식이라서 0.4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단면적을 따지면 클러치 M5000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정도의 두께고요. 전정 용량이 클러치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낮은 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얘 특성이 뭐 얘네도 또 1000피트로 단위로 나왔어요. 또 미국 애들은 피트 쓰니까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구분이 안 가서 직접 측정했더니 0.21650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금까지는 1번, 2번, 3번 이런 순으로 임피던스 높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했던 녀석인데 어쿠스틱 리바이브 케이블 일단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없는데 일단 임피던스는 0.1707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0.17이니까 일단 클러치도 대단하긴 한데 어쿠스틱 리바이브는 더 대단하죠. 그다음에 그 볼트 0.3275옴 어떻게 보면 이 반단보다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전정 용량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얘도 정보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치상으로 알아본 거는 일단은 이 어쿠스틱 리바이브가 좀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이건 워낙 일단 가격대도 있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겠는데 클러치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아주 싼 가격은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벨덴도 보통적으로 많이 쓰시는 케이블 중에 좀 좋다 하면 벨덴 많이 쓰시죠. 그다음에 반담은 뭐 특성들은 좋진 않지만 얘는 또 은선이 들어가 있고 전전 용량이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좀 낮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리의 특성이 좀 기대되는 그런 케이블이었습니다. 어쿠스틱 리바이브를 측정했던 당시인데요. 0.1707옴이 나왔고 임피던스 특성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요게 벨덴입니다. 벨덴 파란색이 벨덴이고요. 0.2165옴.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이제 클러치예요. 가운데 클러치인데 벨덴과 어쿠스틱 리바이브 중간쯤에 있죠. 0.1926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 10,000원 정도 하는 그 볼트 라인이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거 비교해서 못 찍었어요. 제가 측정했던 데이터가 날아가는 바람에 0.34545옴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음이 나왔죠. 제가 이번에 이거 테스트하면서 좀 희한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케이블들의 쉴드를 한번 측정해 봤거든요. 쉴드를 측정해 봤더니 다른 케이블들은 쉴드가 훨씬 더 임피던스가 낮게 나왔거든요. 모든 케이블들이 자기 원래 심선보다는 훨씬 더 쉴드가 낮게 나왔는데 이 어쿠스틱 리바이브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단선으로 세 가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쉴드도 있긴 하지만요. 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서 그런지 플러스 마이너스 쉴드 모든 선들이 임피던스가 똑같이 나왔어요.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얘네 다른 케이블들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단선이고 다른 케이블들은 연선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네 케이블들을 전부 스피커를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을 한 결과인데요. 일단 이 9호명대와 9호명대 보시면은 이 한 칸이 1dB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음역대도 살짝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다르다고 해서 모든 수치가 전부 다 측정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볼트가 좀 이 부분이 660, 680 요 대역이 좀 많이 나오긴 하죠. 그다음에 클러치도 좀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 적게 나왔고 약간 좀 딥이 좀 생겼고 약간 요 미드레인지 오히려 로우 미드 약간 미드레인지 쪽에서 좀 차이가 났는데 솔직히 측정상으로 차이가 안 나서 약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 케이블들의 차이는 분명히 났었어요. 이 케이블들 리뷰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스피커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짜리 스피커들에다가 좋은 인터페이스 쓰시고 뭐 다 스튜디오 환경에서 다 청음을 하시고 리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어쿠스틱 환경에 스피커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인터페이스도 아주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케이블을 비교했을 때 제가 느낀 점은 뭔가 소리가 좀 더 다르고 좋게 들리지만 그 차이점을 제가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곡을 반복해서 이 케이블 바꿔면서 듣는 가운데 딱 갑자기 느껴진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뭐 음역대 넓어지고 해상도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케이블을 썼을 때 어쿠스틱 리바이브죠. 이 케이블을 썼을 때가 귀가 가장 편안했어요. 음악을 오래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케이블들 클러츠도 상당히 좋았어요. 클러치 케이블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성비 왕이라고 했었는데요. 얘도 상당히 좋았어요. 이 벨덴, 제가 가장 좋아했던 벨덴, 이 벨덴을 이거 소리가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일단 이 클러츠는 일단 성공한 케이블이에요. 얘랑 가격 차이가 한 10배 차이 나죠, 거의. 그렇지만 얘로 들었을 때도 약간 피로도가 있는 대역들이 좀 거슬리게 들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어쿠스 리바이브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일단은 음악을 오래 들을 수 있겠구나, 작업을 오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 반담도 얘도 반담도 제가 쿼드 제품이었다면은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 벨덴과 클러츠 사이쯤 되지 않나, 제가 느꼈을 때 차이점이요. 벨덴과 클러츠 사이점이면 그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러니까 벨덴하고 비슷한 가격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얘를 아마 쿼드 방식으로 된 걸 쓰면 좀 더 심장이 두꺼워지니까 소리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느낀 부분은 이 케이블 비쌉니다. 비싼 케이블 과연 사용해야 될까? 차이는 있을까였는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점은 다르겠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만큼 내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가 문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저렴한 스피커를 쓰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케이블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케이블을 살 게 아니라 스피커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스피커가 정말 좀 좋은 스피커고 그 사운드에 만족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이런 케이블들을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케이블이 좋지만 나한테는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 스피커한테는 안 줄 수도 있어요. 이 케이블이 좋지만 저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케이블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내가 가치를 어느냐 두느냐인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케이블에 그렇게 돈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스피커나 다른 인터페이스나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거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케이블을 일단 당분간 오래 쓰려고 합니다. 일단 귀가 상당히 편하게 들렸기 때문에 일단 이 케이블을 계속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현장에 들고 다니는 케이블은 이 클러치 케이블을 갖고 다닐 것 같아요. 얘를 현장에 들고 다니기에는 단심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선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는 이 클러치 케이블을 갖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이블이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들이 쌓여서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프리앰프,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 거기에서 생기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결국은 큰 차이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들의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투자하기에 앞서서 과연 내가 아주 이 비싼 케이블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장비를 쓸 것인가, 그거를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